최종 코치님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첫 시간에 결석해서. 네. 괜찮습니다. 네, 화면 끄고 참석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자, 우리 김민상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이래 띄엄해서 조금 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 탁월한 강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우리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일부러 파트너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로 오늘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우리 3주차 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코치 오네어 유튜브로 한번 우리 살아가는 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게 좀 횟수가 여러 차례 되니까 우리 코치님들께서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좀 공유해 달라고 해서 우리 특별히 이번 기수만큼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우리 김 교수님 잘 지내셨죠? 그냥 하시고 싶으신 대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어, 코치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가지고, 네, 식사는 하셨나요? 8시인데, 네. 다들 퇴근하셨을 것 같고, 네,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패들렛 주소 혹시 다들 아직 잘 아, 갖고 다시 계시는지, 네,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패들렛 주소 들어가시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공유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끝내는 이제 유튜브 실무 완성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패들렛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 코치님들께서 나만의 기획서까지 작성하는 거 이제 했는데요. 이런 후킹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잘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도 패들렛에 있으니까 네, 패들렛에서 네,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주제는 이제 스마트폰 최고 카메라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코치님들께서 다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드로이드 폰인데, 난 아이폰인데,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 다, 어떻게 하면 어떤 옵션으로 더 퀄리티 높은, 좀 촬영에 적합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의 오해와 진실인데요. 비싼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혹시 코치님들께서도 이 유튜브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사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유튜브 촬영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혹시 코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한번 채팅창에 간단히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난 이런 거 왠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 네, 써주시면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마이크와 조명, 네, 마이크와 조명 부분도 이따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와 삼각대, 네, 중요하죠. 삼각대도 또 중요합니다. 네. 아마 코치님들께서 그 코치분들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음량, 뭐 이런 것들, 마이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크로마키, 조명, 핀, 그죠. 크로마키까지 있으면 아주 퍼펙트하게,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 전에는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지? 장비를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바로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도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시작할 때 필요한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줌으로 하는 것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내보내는 거 제가 강의 교환에 있습니다. 네. 그 패들렛의 강의 교환에 보면 중간에 또 넣어놔서 네. 제 마음을 감쪽같이 읽으셨군요. 네. 카메라, 핸드폰, 네, 마이크, 조명,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편하게 유튜브는 시작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현재, 코치님께서 쓰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10년 전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랑 수준의 화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 뭐 15년 전 그런 방송 장비, 생각해보면, 되게 좋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코치님들께서 들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이 그 화질을 이제 뛰어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유튜브가, 사실 그 업로드를 할 때, 어, 코치님들 그 유튜브 영상을 볼 때 화질을 고르잖아요. 뭐 720p, 이렇게 고르는데 유튜브가 너무 고화질로 이렇게 올려도 얘가 영상을 압축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비싼 장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시청자들이 화질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민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튜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구독자 50만 이렇게 뛰어넘는 그 PD님이 계시는데 그 PD님도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장비가 되게 간소했어요. 네, 아이폰 6로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550만까지 달성한 그런 채널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 장비를 먼저 사잖아요. 네, 뭐 등산을 하려면 등산 장비를 사야 되고, 유튜브 하려면 유튜브 장비를 사야 되고, 네.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장비는 바로 네, 코치님들 옆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네,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 조명, 그리고 자신감이에요. 화면이 안정적이고 인물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시청자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 카메라를 어느 프레임에 넣어야 되고 또 어느 선에 맞춰가지고 내가 배치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조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두운 영상은 화질이 좋아도 신뢰감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코치님들처럼 이제 코칭 해주는 채널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밝고 균일한 빛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신감 있는 거. 네, 아마 코치님들 전문 분야에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톤이라든지 눈빛, 표정이 콘텐츠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눈빛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에서 이런 시선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을 또 잡는 네, 제가 꿀팁도 네, 후반부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질보다는 음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화질도 중요하지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잡음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시청자가 바로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장비가 아닌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네, 세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코치님들 다 옆에 스마트폰 다 있으신가요? 네, 한번, 네, 스마트폰,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세팅은 사실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세팅하면 좀 더 좋은,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 닦기입니다. 네. 특히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찍었을 때, 내가 찍은 영상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 렌즈 부분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는 안경 닦는 천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닦기 전에 보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한 화면이라든지 빛번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심한데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렌즈를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닦고 이제 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닦는 거. 그리고 렌즈가 후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면 부분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카메라 렌즈를 뭐 천이라든지 렌즈로 그 옷이라든지 그런 걸로 간단히 네, 닦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촬영을 실제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끗한 화면을 위해서 네, 그리고 색감 개선을 위해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렌즈 잘 다 닦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로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를 닦으셨다면 배터리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튜버들이 또 그런 충전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삼각대에 걸어서 하는 유튜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 장비를 항상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고정해가지고 사용할 거고, 스마트폰 그 상태가 또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하시는 그런 촬영이라면 배터리를 꼭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 확인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혹시 어, 부족하신 코치님들 혹시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하냐면 구글 포토라든지 아니면 원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사진을 백업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께서도 나 용량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신 분들은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백업하고 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그 용량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카카오톡에서 혹시 사진 많이 주고받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그 서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월 3,900원짜리도 있고 1,9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결제하실 때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있는 카카오톡에서 결제하시는 것보다 컴퓨터에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결제하시는 게 한 1,000원, 2,000원 더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어, 카카오톡 서랍 네, 이용을 하시면 이 카카오톡에 있는 용량도 좀 줄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 부모님께서 핸드폰 용량이 갑자기 없다, 뭐 카카오톡이 너무 느려졌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막 애기 사진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버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그 서랍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많이 용량이 네,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은 사실 어렵지만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마이크로 SD 카드? 네, 이런 조그마한 SD 카드가 있는데 이 SD 카드 용량이 되게 많아요. 뭐 32GB도 있고 그리고 64GB도 있고 저는 512GB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핸드폰 용량 한 번에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외장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그 유심칩 넣는 부분에 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돈을 더 내고 용량 더 많은 거 사시기보다는 적은 거 사시고 그냥 외장 SD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장 공간을 확인하시고 촬영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되면 굉장히 음, 슬프잖아요. 네. 그런 것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도하고 프레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해상도 설정 같은 경우는 어, 유튜브에서 보면 720p라고 써져 있고 1080p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사실 1080 p만 되더라도 충분히 어,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4K까지 난 가야 돼. 이렇게 우리 HD, Full HD 이렇게 하는데 Full HD가 1080p거든요. 그래서 1080p로 설정해 놓는 게 좋고 요즘 성능 좋은 거는 자동으로 디폴트로 4K까지 막 되어 있는 핸드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80p로 바꾸시면 좋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컷을 찍어가지고 우리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의 모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30프레임으로 30fps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아이폰이신 코치님들은 숫자 2번으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난 갤럭시 폰 쓴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으로 네, 써주시면 네, 네, 아이폰이 좀 많으시군요. 네, 아이폰 먼저 그러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설정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설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설정, 톱니바퀴. 네, 저도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톱니바퀴 이렇게 누르시면 설정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래로 좀만 내리시면 사진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라고 네, 사진 및 카메라. 네, 카메라라고 네, 보이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서 비디오 녹화와 슬로우 모션 녹화가 있는데 비디오 녹화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녹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코치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어떤 걸로 되어 있으신가요? 네. 어, 1080p 이거, HD 네. 60p.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아래쪽에 보시면 비디오 1분의 대략적인 크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720p의 HD 30fps 같은 경우에는 1분 같은 경우는 60메가바이트가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1080p의 HD 100메가바이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80p의 30fps로 네, 바꿔주시는 게 조금 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60으로 맞추셔도 되는데 60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영상이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용량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1080p에 30fps로 설정하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좀 끊기지 않고 너무 용량이 크면 사실 편집할 때 버벅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카메라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카메라 설정에 후면 동영상 크기와 전면 동영상 크기가 있는데 후면 동영상 크기, 전면 동영상 크기를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 1080p는 풀 HD, 그래서 FHD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720p가 HD예요. 그래서 풀 HD로 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숫자 3으로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욕심, 저도
초반에는 이제 뭐 액션캠이나 이런 것들을 4K로 이렇게 했는데 금방 그 SD 카드가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도 금방 좀 버벅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면 얘가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정해놔도 네,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 HD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말하는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고 약간 뭔가 액션이 음, 들어가고 움직임이 좀 많은 거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음, 정적으로 코치님들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fps로 하시는 게 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자선을 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혹시 코치님들 지금 카메라 한번 여셔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들어갔을 때 혹시 격자선이 보이시나요? 격자선? 네, 9개로 나눠지는 거.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격자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격자선이라고 하는 거는 구도를 잡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 격자선이 없다면 어느 부분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눈을 배치해야 되는지 좀 찾기가 어려운데 이 교차점이나 이런데 눈을 배치하거나 그리고 전체 뭐 풍경 찍었을 때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격자선을 켜면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까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격자 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격자 켜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폰에서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촬영 가이드라는 부분에 격자섬 및 수직 수평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수직 수평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 설정까지 다 됐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4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를 켜면 이 격자선이 보여가지고 이 9개로 화면이 분할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한 번만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격자선,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켜시면 되고, 그리고 구도와 조명 부분이 있는데, 좀 신뢰감 있게 구도와 조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할 법칙인데요. 이렇게 그 격자선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가로 3, 세로 3으로 총 9칸을 만드는 구도 원칙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의 눈을 주로 격자선 교차점에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각구도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제 영상을 찍을 때도 인물의 배치 부분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풍경을 찍을 때도 여기 격자에 맞게 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인물이 딱 정중앙에 딱 가운데 있으면 답답하고 경직된 느낌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차점에 좀 배치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코치님들께서 크로마키 천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상 배경, 지금 나오는 가상 배경처럼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뒤에 배경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제 배경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격차점에 배치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일부러 배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왼쪽 또는 오른쪽 교차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공간의 여백을 확보해가지고 하시면 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선을 켜고 한번 코치님들께서 셀카 모드로 이제 바꾼 다음에 교차점에 한번 눈선을 한번 맞춰보는 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건 안 할 거고요. 네, 한번 격차점에 맞춰가지고 코치님들께서 지금 삼각대가 있으시면 삼각대에 걸쳐가지고 하시면 좋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이 핸드폰을 들고 격자선에 한번 눈 부분을 이제 해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선에 내 시선을
놔야 되는지, 내 눈을 놔야 되는지를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격자선에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이 헤드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헤드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동차에서 헤드룸이 또 있기도 하지만 이 헤드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정한 머리에서 위에 천장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인물이 화면 아래로 쳐져 보이고 천장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무 많은 헤드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 적정한 헤드룸은 머리 위로 손가락 두세 개 너비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손이 여러 개시면 뭐 해보시면 손가락 세 개 너비로 이렇게 위에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꼭 그 촬영하실 때 바로 이 녹화 버튼 네, 누르시기보다는 이 헤드룸 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격자선에 내 눈이 들어가는지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내 녹화를 하시면 나중에 또 재녹화하는 그런 부분이 또 없기 때문에 헤드룸 부분도 꼭 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헤드룸을 배치를 하려면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네, 손을 또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삼각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명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최고의 조명은 자연광이 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촬영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 창문이 뭐 정면에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측면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연광을 하시면 되고, 이 역광 같은 경우는 창문을 등지고 앉으면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좀 배경이 밝아 보여가지고, 좀, 화면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뭐 유튜버들도 초창기 유튜브들 살펴보면,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쉬운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광이나 그리고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광이 오히려 더 부드럽고 균일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햇볕 비치고 이제 그늘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흐린 날이 오히려 더 네, 촬영하기 좋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야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드 조명을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 45도 각도로 네, 배치를 하면 또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링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조명을 두 개를 쏘면 네, 좀 좋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조명이라고 하는 건 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링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쿠팡에서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에 집게 형태로 네, 찝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화장대 요즘에 그 링라이트처럼 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바로 거울처럼 쓰는 이런 링라이트도 네, 쓰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면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위치에 맞춰가지고 또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역광 부분도 혹시 이 인물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면 네, 사실 역광이면 이런 네, 외모가 좀 많이 묻히잖아요. 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친구들의 네, 그래서 김민수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네, 배우죠. 네, 배우 차우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래요? 네, 역광이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조명 받았을 때랑, 이런 것들.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두운 실내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이 좀 신뢰감하고 전문성 부분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고려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뭐 하려면, 이제 여기에 보면 빛 차단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암막 커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고, 네, 이런 그 강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노출 조절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네, 태양 아이콘을 이제 한번 길게 누르고, 태양 아이콘을 드래그 해가지고 조절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네, 노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네,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한데, 네, 오디오에서 좋은 소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음이나 이런 거 들리는 거는 좀 처음에 이제 녹화할 때는 이제 못 느끼는데 그걸 촬영해서 들으면 그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소리가 나쁘면 바로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방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TV 소리,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더우니까 이 선풍기나 이런 걸 틀고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네, 선풍기 바람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고, 이 TV 소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에어컨 부분도, 어,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촬영하면 에어컨을 끄고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조금, 에어컨 소리도 되게 민감하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그 줌으로 녹화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소리가 되게 거슬리냐면, 노트북에서 팬 소리 있잖아요. 그 팬 소리가 굉장히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혹시 녹화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팬 소리를 약간 좀 줄일 수 있도록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 소리 좀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저는 노트북 구매할 때는 그 팬이 없는 거 아예 사요. 그래서 맥북이나 아니면 서피스 프로 같은 것들을 저는 많이 선호하거든요. 뭐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팬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노트북 오래 막 그 충전기 꽂아놓으면 소리가 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버들 잘 보면 이 마이크, 핀 마이크를 어디다 꽂아서 하냐면 이 쿠션이나 이런 데 꽂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쿠션들이 이제 에코를 줄일 수 있는 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흡음재 역할을 하는 물건이 있는 방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핀 마이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핀 마이크 3, 4천 원대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그냥 3, 4천 원 이제 투자해가지고 핀 마이크 사시면 이 핀 마이크를 이제 스마트폰에 꽂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즘에 그 C타입으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 C타입으로 되어 있는 핀 마이크 구매하셔가지고 핸드폰 뒤에 핀 마이크 꽂아가지고 이제 하시면 조금 내 음성이 좀 또렷하게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마이크도 많이 사용해요. DJI 마이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대면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DJI 것도 많이 또 구매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유튜버들이 DJI 거 마이크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간소화되게 마이크 어, 새로 나온 게 또 되게 작고 그리고 자석 형태로 네, 여기에 붙여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번만 그 잡아서 네, 사용을 하시면 네, 무선으로 또 쓸 수 있으니까 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 전에 10초 테스트 녹화 후에 이어폰으로 소리 확인하고 바로 본 녹화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녹화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이크가 내가 꽂았는데 그 마이크로 안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핀 마이크 여기 액토 거 저도 액토 거 사가지고 학교에서 쓰고 있거든요. 액토 거. 그리고 DJI 네, 무선 마이크 이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아마 코치님들께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DJI 오즈모 그 포켓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조그만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도 전 여행하면서 영상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찍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탠드 해가지고 이제 촬영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선 처리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처음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대본을 작성하셔서 하시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어, 대학교 때 이제 라디오 같은 거를 했거든요. 음악, 라디오 같은 거를 하면 사실 대본 읽는데 좀 많이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시선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흔한 실수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면서 촬영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만약 이 카메라가 위쪽에 있고 내 얼굴이 아래쪽에 나오면 시선이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눈을 피하는 것처럼 네,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렌즈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이제 가로로 촬영을 하게 되면 렌즈는 오른쪽에 있지만 내 얼굴은 어,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을 보다 보니까 옆을 보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가로로 놓고 네, 해보시면 네,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많이 연습을 해야 좀 눈이 잘 마주치고 네,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눈을 마주치는 느낌은 이제 신뢰감과 친밀감을 대폭 상승하는 네, 효과를 주게 되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 카메라 아래쪽에 우리 그 스티커, 빨간색 스티커, 초록색 스티커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서 아예 그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시선 유도 효과로 작은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본을 보면 이렇게 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종이에서 네, 대본을 보게 된다면 시선이 진짜 완전히 아래로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프롬프터 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는 이제 그 앵커나 아나운서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유튜버들도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도 네,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프롬프터 앱들을 한번 같이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 촬영 꿀팁을 한번 같이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줌으로 한번 네,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줌이 진짜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고화질 녹화 기능도 쓸 수 있지만 코치님들께서 강의 나가셨을 때 어떤 것들도 하실 수가 있냐면 어, 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이제 강의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노트북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나오게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실 때 이 최고의 미러링 앱이 뭐냐면 전 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줌에 두 개의 기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 뷰라는 이제 삼성의 앱도 있지, 삼성 기능도 있지만 아니, 삼성 플로우를 써도 좋지만, 저는 줌으로 하시면, 네, 훨씬 쉽게, 네, 미러링 할 수 있는 도구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줌은 아무래도 녹화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2020년대 초반에 이제 보면, 내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상 배경이 잘 안 입혀져,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인식을 잘 하잖아요. 인물만 잘 잡고 그리고 뒤에 배경은 내가 원하는 배경을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줌을 이용해 가지고 고화질 녹화 기능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삼각대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하셔도 되고 이 줌 계정은 혹시 코치님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줌 계정은 이 SSO 기능으로 네, 그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줌 계정 혹시 나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로 써주시면 되고 줌 계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로 써주시면 네, 네, 다들 있으시군요. 혹시 없으시면 네, 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없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네, 간단히 네, 줌 계정은 줌.us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줌.us 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 어스 부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Sign up f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생 연도 네, 입력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 계정을 이제 구글 계정으로 이제 연동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로그인 할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네, 아래쪽에 보면 이 SSO 기능은 싱글 사인온 기능인데 여기에 보면 애플 거, 구글 거, 페이스북 거, 마이크로소프트 거 있는데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 구글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줌 계정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요즘 줌에 굉장히 어,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지금 회의하고 있는 회의에서 강사가 얘기하는 게 실시간으로 전사가 돼가지고 나와서 강의 요약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계정 만드셔가지고 네,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줌을 또 아직까지 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음, 맨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줌 워크 플레이스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네, 컴퓨터에서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64비트, 32비트 있는데 대부분의 컴퓨터가 64비트이실 거예요. 그래서 64비트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줌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업데이트가 혹시 잘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 부분 다운로드 센터 들어가셔가지고 네,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더 많은 기능들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회의 시작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 녹화 버튼은 어디 쪽에 있냐면 아래쪽에 녹화 시작 버튼이 있어요. 녹화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얼굴은 이제 자동 얼굴이 배치가 또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줌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즘에 줌 얼굴을 따라가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왼쪽 아래쪽에 혹시 비디오에 그 화살표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외관 부분이 이제 나오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혹시 자동 프레이밍 설정이 혹시 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자동 프레이밍. 그거를 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화면 녹화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시선이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동 프레이밍을 끄는 게 저는 좋고요. 그다음에 인물 사진 조명. 얘가 내가 조명이 없어도 네, 조명빨을 또 해주게 됩니다. 인물 사진 조명이라든지 저조도 환경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 좀 화면이 그 얼굴이 좀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 네,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모습 수정 필터는 다들 높음으로 해놓으셨나요? 다들? 네. 네, 높음으로 해놓으시면 네, 피부가 약간 뽀샤시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모습 수정 필터 네,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 카메라 아래쪽에 HD 그리고 원래 비율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동영상 비디오 및 효과 설정 보시면 네. 거기에 HD 원래 비율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이 부분을 체크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웹캠이 가지고 있는 내 웹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해상도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혹시 그 아래쪽에 아바타 기능도 있는데, 요즘에 뭐 연수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막 토끼가 막 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만약에 공개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 아바타로 해놓으면, 네, 강의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네, 힘들지만,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계속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내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럼 얘가 감쪽같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거든요. 네. 내 시선을 따라가긴 하지만, 네, 내가 없어져도 얘가 있으니까, 네. 아바타 기능들 좀 사용할 수 있고, 아래쪽에 비디오 필터가 있는데, 비디오 필터는 약간 2%좀 부족한 네,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원하시는 거 네, 하시면 되고 또 아래쪽으로 더 내리시면 스튜디오 효과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효과에서는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입술 부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네, 입술 색깔이나 이런 것들 혹시 보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입술 색을 네, 적용하시면 되고 향후 모든 회의에 적용 부분 누르면 오늘 적용한 게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줌에서 하면 이 구독, 우리 아까 전에 격자선을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웹캠을 조절하셔가지고 웹캠을 URL 조절하신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이제 각도를 조절하셔가지고 네, 쓰시면 네, 최적의 네, 각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다시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는 그 배경 흐림으로 하시면 뒤에 배경도 안 보이지만 가상 배경들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가상 배경 사이트도 있어요. 네,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제가, 네, 가상 배경을 여러 가지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구글에 가상 배경 이미지를 이제 찾아서 그걸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화면 공유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픽사베이나 아니면 뭐 픽셀스나 여러 가지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미지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뭔가 뭐 사무실 느낌 이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만드실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또 활용을 하냐면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로 줌 가상 배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프롬프트를 잘 쓰면 진짜 내가 원하는 배치해가지고 또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채널명이 있다면 뒤에 조그맣게 채널명으로 이제 그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 굿즈를 직접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제미나이한테 줌 가상 배경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미나이로 만들면 워터마크가 아래쪽에 제미나이가 찍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것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애는 방법은 좀 어떻게 쉬는 시간 갖고 할까요? 쉬는 시간 갖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그럼 쉬는 시간 잠깐 10분 동안 갖고, 네, 재미나이로 가상 배경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워터마크, 네, 지우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켜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혹시 들으시면서 혹시 1차 시때 나는 이거 괜찮았다. 혹은 이거 좀 어려웠는데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또 쉬운 것도 있지만, 처음에 세팅을 잘 안 해놓으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 거의 경력이 12년, 1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월 달에 잘 안 쳐보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설정만 잘 해놓으면 네, 이후에 쉽게 좀 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세팅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좀 편하게 네, 써주시면 되실 것 같고, 줌 이제 활용하기 전에 이제 뒤에 줌 배경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어, 저는 이제 그 생성형 AI 코치님, 네, 뭐 편하게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챗GPT에도 있고, 제미나이에도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미지 생성하면 워터마크가 붙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쉽게 없애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에 있는 기본, 사진, 앱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거는 제가 만든 이제 줌 배경 화면이거든요. 줌 배경 화면인데, 코치님들께서 좀 지향하는 콘텐츠에서 지향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문구를 또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약간 방송하듯이 마이크나 이런 것들 배치하고, 또 뒤에 부분은 이제 코치님들께서 주로 하는 키워드 중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뽑아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네,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냐면, 여기 혹시 지금 크롬 여실 수 있으실까요? 크롬이나 엣지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구글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와플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재미나이 혹시 여기서 보이시나요? 재미나이? 네. 근데 재미나이가 저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수정 부분 눌러가지고 아래에 있는 재미나이를 쭉 위로 올려서 네, 쓰시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내가 자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노트북 LM도 또 자주 쓰고 재미나이도 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거 재미나이 이렇게 네,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재미나이까지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로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미나이까지 들어왔다. 어, 네, 들어오셨으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이 플러스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떤 걸 누르시면 되냐면,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지 만들기는 나노바나나 기반으로 이제 제미나이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영상 만들기도 있고 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 몇 초까지 만들어주게 될까요? 제미나이가.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AI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잘 보시면 8초마다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8초마다 이 8초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8초. 그래서 이 약간 좀 카메라 이제 구도나 그런 것들 변경되는 거 보면 8초가 최대예요. 8초까지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캔버스는 혹시 코치님들 중에 나는 웹앱을 만들고 싶어. 나만의 웹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바이브 코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캔버스 눌러서
코치님들만의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고, 네, 아니면 개인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들께서 아마 연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딥 리서치, 이용하시면 요즘 뭐 심층 보고서나 이런 것들 쉽게, 네, 하실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이미지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미지 그 테마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안 누르셔도 돼요. 네, 여기에서 누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안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전에 뉴스데스크처럼 나왔다고 했잖아요. 얘가 어떤 프롬프트를 얻어서 그러냐면 줌, 어, 가상, 배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 이런 식으로 나의 목적을 이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줌 가상 배경을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어, 줌을 이용해서 화면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야.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럼 유튜브에 나의 유튜브 채널명을 작성해주면 되잖아요.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은 어, 코치님들께서 그 채널 이름 생각하신 거 아마 지난번에 이제 기획안 작성하시면서 아마 떠올리신 아이디어 있으실 텐데 혹시 없으시더라도 그냥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저는 어, 대학생 때부터 티처쿤이라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티처쿤. 음, 네. 그래서 이 가상 그 배경 이미지에 좀 들어가야 되는 이 키워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 채널은 에듀테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채널이야. 그러면 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에듀테크와 관련된 이미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화면 색깔 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만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은 어, 그 네, 이렇게, 네, 저는 써봤는데, 채팅창에, 혹시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네, 제가 올리는, 이 채팅창에 올리는 이 프롬프트에서 약간 부분만, 네, 수정하셔서, 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1 플래시 라이트 같은 거는 가장 빠르게 답변해주는데, 빠르게 답변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5 플래시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괜찮은 화질로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네, 제출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파스텔 톤을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인크래프트를 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라고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티처쿤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 화면 녹화 중이라는 단어가 굳이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네, 콘텐츠 화면 녹화 중 이라는 문구는 없었으면 좋겠어. 삭제해줘. 네, 이런 식으로, 네, 얘한테 추가 보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천비키 코치님께서 네,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을 없애줬잖아요. 네, 이 부분을 없애줬고 뭐 여기에 뭐 이미지 저장이나 이런 버튼은 이제
아마 코치님들께서는 안 나오실 텐데, 이 이미지 저장이나 이런 거는 바나나 NL이라는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혹시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로 한번 써주시면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수정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줌 가상화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이제 이미지 저장소, 픽사베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제미나이를 활용을 하고 이런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뽑아주니까 요즘에는 이제 가상 배경을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렇게 그 이미지를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크기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크기 다운로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다운로드까지 다 되셨으면 숫자 3으로 네,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가 다운로드 됐으면 여기에 PNG 이제 확장자로 다운로드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거를 한번 클릭 버튼 이렇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윈도우에 있는 사진 앱으로 열리실 거예요. 혹시 이 사진 앱으로 안 열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그 숫자 4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저는 여기에 보면 편집도 있고 여기에 사진 모양 그리고 여기에 디자이너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이 혹시 안 보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숫자 4로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뜨셨나요? 네. 네, 이렇게 뜨셨으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쪽 부분에 재미나이 표시가 있어요. 네. 사실 줌 가상 배경 화면 잘 보이진 않거든요. 잘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코치님들께서 이 AI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런 워터마크가, 바로 지우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캔바에 넣어가지고, 매직 레이어 해가지고, 이 부분만 삭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혹시 디자이너로 편집이라는 부분 혹시 보이실까요? 디자이너로 편집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면 이 디자이너로 편집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숫자 5로 네, 써주시면 됩니다. 네, 디자이너로 네, 이미지 수정하기.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미지 약간 그 캔바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디자이너 툴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있냐? 어떤 거 이용할 거냐면 이 개체 변환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개체 변환. 제 변환. 혹시 그 디자인은 혹시 뜨셨을까요? 혹시 안 뜨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제가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자이너, 안 뜨시나요? 네, 네. 이 디자이너에서 이 지우기, 그림판에서 열렸나요? 맥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림판에서 열리셨나요? 네. 그러면, 그림판으로 열리신 분들은 한번, 그림판으로 열리신 분들은, 음, 네. 그림판으로도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을 아마 누르시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러면 여기 혹시 이 화면까지는 혹시 되셨을까요? 맥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 네. 혹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디자이너 안 하고도 사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디자이너 이걸 쓰시면 여러 가지 기능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 편집 부분 혹시 다 보이실까요? 편집. 네, 편집 부분 보이시면 이 편집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집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편집 안에서도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자르기, 조정, 필터, 변경 내용, 지우기, 배경인데, 이 자르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네, 지우실 수가 있고, 여기에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로 네,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우기. 네, 지우기 찾으셨으면, 네, 그러면 이 지우기로 여기에 있는, 지우기 누르시고, 자, 여기에 브러쉬 크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브러쉬 크기는 이 제미나이를 지울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제미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코치님들께서 워터마크 박힌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 그걸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편집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네, 생성형 지우기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에 있던 이 제미나이 워터마크가 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워터마크가 혹시 잘 안 사라졌다면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되실 수가 있고, 워터마크 지우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숫자 2로 채팅창에 또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워터마크가 사라졌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그러면 네, 숫자 2로, 네.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워터마크가 이렇게 사라졌다면 여기에 저장 옵션 부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 복사본 저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저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파일이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복사본으로 저장 부분 누르면 새로운 네,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화면 켜신 분들은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화면 공유를 하면 윗부분에 보이니까 왼쪽 아래 부분 네, 보시면 비디오 옆에 네, 화살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비디오 및 효과 설정 부분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 가상 배경 부분이 위쪽으로 조금 올리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 부분을 네, 눌러주시고요. 아까 외관 부분, 우리 얼굴 뽀샤시하게 나오는 부분 그 아래쪽에 가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상 배경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 파란색으로 네, 플러스 버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파란색으로 플러스 버튼 네, 눌러주시면 가상 배경 한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네, 아까 전에 만든 그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상 배경을 그렇게 바꿨는데? 네,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봤을 때는 글자가 거꾸로 보여요. 왜 거꾸로 보이게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내 비디오 미리 보기 거울 모드를 활성화시켜 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HD 원래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네,
하게 하려면 내 비디오 미리 보기 거울 모드를 해제를 해주시면 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미러 모드를 안 하시면 약간 반대로 보여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설정해 놓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 배경이 반대로 보이겠지만 네. 그래서 교수님도 굉장히 잘 만드셨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드신 거 지금 화면 못 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 여기 채팅창에 네, 패들렛 들어가셔가지고 이 가상 배경 만들기 네, 한번 우리 같이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네, 여기 이렇게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가상 배경 만들기 부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네, 코치님들 성함 이렇게 네, 써주시고 아까 전에 만든 네, 가상 배경을 한번 네, 이렇게 네,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네, 하시면 좋냐면 여기 안에다가는 내가 제미나이한테 혹은 내가 챗GPT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네, 썼는지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또 네, 참고가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한 거 이렇게 게시해가지고 네, 올려주시면 네, 네,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상 배경 화면을 이제 함께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성형 AI에서.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패들렛에 네,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음, 올리시는 동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하시면 좋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에 줌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새 회의 시작 버튼 누르면 나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들어갔을 때 근데 줌은 시간 제한이 혹시 몇 분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줌 회의 무료로 사용을 하면 혹시 아시나요? 40분이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런 제한이 사실 없어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그냥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줌으로 내가 뭐 1시간을 하든 네,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2명 이상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시간 제한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제 고화질 녹화 기능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줌으로 녹화한 거는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만약 줌을 내가 유료로 쓰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클라우드에서 녹화하는 거. 두 번째는 로컬에서 녹화되는 게 있습니다. 로컬은 내 하드디스크, 내 SSD에 저장이 되게 돼요. 저장이 되게 되는데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되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문서라는 곳이 있고 이 문서에 줌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 땡땡 개인 회의실이라고 하는 날짜와 땡땡 개인 회의실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얘가 녹화된 게 변환돼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로컬로 하셨을 때 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거 변환을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못하고 컴퓨터 꺼도 되나요?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끄셔도 상관없어요. 끄셔도 상관없고 나중에 그 변환하는 거는 추후에 해도 돼요. 네, 시간이 만약 없으시다면. 그래서 이 변환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녹화되고 이제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시간이 약간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어떤 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했을 때 프롬프터 앱을 어떤 거 쓰면 좋냐고 이렇게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 대본을 읽으면 아래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네, 대본이 렌즈 앞에서 스크롤되어 눈을 떼지 않고, 네, 읽을 수 있는 도구로 프롬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무료 앱은 텔레프롬프터라는 앱 저는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텔레프롬프터, 네, 그래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 이 텔레프롬프터가 안 보이신 분들은 이 텔레프롬프터만 쓰시더라도 많은 앱들이 사실 나와요. 그래서 이 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텔레프롬프터라든지 그런 프롬프터 앱을 지금 잠깐 설치하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교수님 제가 김민상 아이폰으로 하나 들어갔는데 그거 공동 호스트 주시면 제가 아이폰에서 화면 공유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폰으로 한번 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그 앱스토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앱스토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텔레 그럼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텔레프롬프터라고 하는 네, 앱이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텔레프롬프터 혹시 설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네, 1로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거 설치하시면 처음에 막 그 이것저것 막 설정해가지고 영어로 그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어, 네, 그냥 그 베이직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그냥 그대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프롬프터. 네, 텔레프롬프터 저는 예전에 그 앵무새 그려진 것도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전문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도 있긴 한데 이 프로도 많이 유튜버들은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럿 텔레프롬프터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많이 이 프롬프터라고 하는 앱을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기에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new 스크립트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문서에서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새로운 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이제 써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라고 해서 해보 네, 요금제 뜨면 왼쪽으로 넘겨보면 요 베이직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무료로. 네. 제가 이 앱을 지우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천비키 코치님? 네, 왼쪽에 보시면 베이직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 컨티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코치님들께서 프롬프터를 여기다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것도 저는 재미나이 쓰시면 굉장히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나만의 후킹 문장,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민이 많이 드시면 패들렛에 있는 나만의 후킹 문장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해서 그 문구 있잖아요. 그 문구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그거 보시면서 쓰셔도 되고, 네. 혹시 천비키 코치님 혹시 찾으셨나요? 요금제 이 부분 그냥 넘기면 되는데, 스킵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못 찾았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앱을 한번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앱을, 앱을 한번 삭제하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만약에, 그, 이렇게 뜨시면 여기에 요금제 이렇게 고르라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누르면 베이직에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Continue with Basic이라고 뜨시는 거 혹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네, 그러면 여기에 Continue with Basic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요금제 부분이 나오는 걸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까지 작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로 한번 네,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숫자 2로 네,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스크립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거북이랑 토끼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처음에 설치하면 폰트나 이런 것들 설정하게 되는데 사실 한글이라서 그렇게 폰트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톱니바퀴 누르시면 뭐 폰트하고 사이즈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이라든지 그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안 건드려줘도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프롬프터도 보면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세로 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프롬프터만 읽다 보면 시선 처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렇게 네, 눌러가지고 네, 카메라를 켜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네. 그리고 카메라 권한은 지금 혹시 카메라는 다들 보이시나요? 네, 코치님들 카메라 뒤에. 네,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이제 녹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카메라 권한이 네, 꺼진 것 같은데, 이 하면서 네, 이거 보면서 네, 할 수가 있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프롬프터. 네, 텔레프롬프터 네,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컴퓨터로 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 앱에 대본을 입력하시고 글자 크기 조절하시고 스크롤 속도 조절하신 다음에 촬영을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 가로로 설정하셔도 돼요. 가로로 설정하셔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속도를 말하는 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설정하는 게 좀 여유 있게 읽기가 가능해요. 이 대부분의 유튜브 이런 것들 볼 때 약간 1.5배? 젊은 사람들은 1.5배 막 두 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듣는 그 유튜브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느리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 촬영을 해보면 이 대본을 그대로 읽으면 많이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계속 막 읽어보고 수정도 하고 하시면 좋은데 그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키워드만 적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촬영 전에 체크리스트 보면 이제 렌즈 닦기, 배터리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저장 공간 여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화질에 크게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포토 하면 이 용량 아마 제한 없이 그게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체크하는 거, 격자선, 온 해가지고 하고, 헤드룸, 이 머리 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네,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배경 정리하는 거 또 중요하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조명 체크하는 거, 네. 그래서 뭐 링 조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긴 하는데, 사실 자연광이나 아니면 있는 거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역광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고 또 주변 소음 차단하는 거 미리 테스트한 후에 이제 녹화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심호흡. 네. 그리고 우리 그 나만의 기획사 하면서 타겟층 생각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다짐 후에 촬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코치님들한테 제가 그 피드백도 해드리려고 1분 테스트 촬영이라는 미션을 사실 드리려고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세팅과 구도를 실제로 적용해서 1분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이제, 기획서의 후킹 문장,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만 한번 촬영해 보는 거 한번 생각을 했는데, 패들렛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제출 공간이라는 부분을 이제 넣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출 공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제가 제 걸로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것 같고 링크를 링크를 다른 공간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로그인 없이 또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 선택 부분 이렇게 누르면, 네, 그 영상 같은 거, 네, 한 거를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름, 성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코치님들 이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민상킴 이렇게 하면 업로드 부분만 누르면 이 파일을 한꺼번에 수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에 제 원드라이브 파일 탐색기에 바로 제 코치님들 성함이 보이고 뒤에 그 제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코치님들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미 화장 지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아니면 과제로, 네, 과제로 과제로 주시면 될 것 하시면 같아. 제가 응, 피드백 같은 거는 좀 따로 남겨가지고 다음 주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제가 팁도 드리고 카메라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우리 줌으로 하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여기 3주차 참여 소감에 간단하게 코치님들 남겨주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어, 예,
3주차 참여 소감은 패들렛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시는 동안 그 설명해 드리면 4주차에는 영상 편집하는 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사실 모바일로 편집하는 게 훨씬 편해요. 컴퓨터로 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내가 이거 전문적으로 하려면 좀 괜찮은 도구들 써야 되는데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게 더 대세여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혹시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훨씬 더 큰 화면에서 하실 수 있어서 네, 그거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편집 앱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영상 편집하고 올리는 거. 요즘 유튜버들이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영상 편집을 대부분 모바일로 많이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바일로 하는 거 할 테니까 네, 혹시 그 내 핸드폰 너무 화면이 작고 그러시면 좀 화면 큰 거 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모바일 편집 앱이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소감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코치님들께서 1분 테스트 그 올린 영상 가지고 또 편집도 진행할 거니까 그 폴더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 남겨드리고 그거 가지고 또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박정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상 배경 이미지 만들기, 프롬프트 앱 설치, 사용이 개인적으로 좋았다. 네, 네, 이번 주에 실제 1분 영상 만들어서, 네, 혹시 그 프롬프터 그 사용하실 때, 그 뭐, 저 같은 거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 옆에다 그 띄워놓고 우리 인터넷 강의 찍을 때처럼 그렇게 해도 좋긴 하거든요. 좀 큰 화면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해도 좋긴 해요. 왜냐면, 이 프롬프터가 그 화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 차라리 카메라 옆에 이렇게 큰 화면인, 네, 큰 화면인 프롬프터 이용하시는 것도 더 좋긴 합니다. 네. 아, 네. 또, 최종 코치님께서는 촬영의 기본부터 텔레프롬부터 네, 1분 영상 네, 꼭 올리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미리 코치님께서는 네,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다. 네, 네, 네. 한번 네, 꼭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 제미나이를 전에 제가 쓰다가 무료로 이제 바꿨거든요. 최근에 뭐 영상이나 이미지가 필요 없어서. 예, 근데 아까 워터마크를 지우려고 하니까 예. 무료여서 그런지 안 되는데요. 그 혹시 윈도우에서 편집하는 걸로도 안 되실까요? 하나만 해봤어요. 네, 그 지우기로. 네, 지우기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유료 사용자도 그 워터마크가 다 찍혀서 나와요. 왜냐면 요즘에 그 AI로 영상 만들어서 막 올리고 이미지 네. 올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 나노 바나나나 이런 걸로 만든 거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는 표식이 사실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워터마크를 아예 다 찍어서 생성형 AI로 만든 거다 이런 걸 표시를 하거든요. 제미나이나. 근데 그거는 무료 사용자도 그렇고 유료 사용자도 똑같이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윈도우 노트북을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윈도우 사진 앱에서 네, 편집 버튼 눌러서 네, 그 지우기 이용하면 쉽게 지울 수 있어서 그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 거 채팅창에서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여기서 워터파크가 구별이 안 되는데, 네, 혹시, 확인하겠습니다.
워터마크가 그 아래쪽에 주황색 꽃잎 있잖아요. 그 네네네. 좀 활짝 펼쳐져 있는 꽃잎 쪽에 워터마크가 있는 겁니다. 아, 그 그래요? 사진에서 왜? 보시면, 네. 오른쪽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캡처해서 이거 한번 보여. 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워터마크가 다 찍혀서 네, 채팅창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워터마크가 보여가지고 이 워터마크는 어, 아, 보이네. 네, 아우. 캔바 AI 2.0이 새롭게 나오면서 매직 음.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코치님들 중에 노트북 LM 많이 쓰시나요?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 만드시나요? 그러면 네. 슬라이드 아래쪽에 노트북 LM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음. 문구 같은 경우 캔바 AI 2.0 기능 중에 매직 레이어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이용을 음. 하시면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고, 이 레이어를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 노트북 LM으로 나오는 글자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쉽게 그냥 사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 LM으로 만든 그거를 이제 PPTX로 다운로드 받고 그게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노트북 LM. 근데 이 노트북 LM이 이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글자 부분 있잖아요. 이 글자 부분만 살짝 아래쪽으로 확장만 시키면 사실 아래 부분이 음. 잘려가지고 안 보여요. 네, 그렇게 편집하셔도 네, 저만의 꿀팁입니다. 그거는. 네. 음. 그래서 그렇게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그 워터마크 지우는 게 있어요. 워터마크요? 네, 노트북 그래서 LM. PDF 파일로 전환해서 네. 넣으면 글자가 완벽하게 지워져요. 노트북 LM 그 글자가 아예 지워지는 네네네. 프로그램이 따로 네. 있나요? 네네. 그걸 아, 제가 공유해 음. 드릴게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찾아가시면. 네. 네. 어,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마로도 많이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노트북 LM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캔바 AI 2.0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 현직 교사분들은 이제 재직증명서만 내면 프로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캔바 AI 2.0 이용해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로 이제 글자 써가지고 사용하긴 하는데 노트북 LM만큼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뽑아내는 도구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많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소감 거의 이렇게 작성해 주셨고, 혹시 오늘 녹화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중가상 배경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1분 테스트, 과제 부분은 여기 눌러서 제출을 해 주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미성 코치님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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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윤선영 코치님께서는, 네, 휴대폰으로, 네, 줌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 사전 체험. 다른 프롬프터 스크립터 앱들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거 사용을 하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는 그거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5명, 6명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이 프롬프터 앱을 또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앱을 또 코치님 올려주셨는데 노트북 LM 워터마크 리무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배우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정일 교수님, 네,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 그동안 했던 거에서 1분 영상 한번 만들어서 다들 올리고 다음 주에 17일 공휴일이지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영상 보시고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하고 저는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이 5주 끝나면서 실제로 유튜브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코치님들끼리 서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막 패널들 초대해가지고 줌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글로 하는 홍보보다는 어쨌든 영상으로 하는 홍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우리들끼리 같이 시너지를 내어서 한번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또 최종호 코치님 같은 경우는 또 전문 또 방송 아나운서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코치들의 일에 좀 대표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로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1분 영상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올리셔가지고 우리 한 발짝씩 나가보고 안 되면 우리 김민상 교수님한테 또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프롬프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혼자 유튜브를 보고 검색을 해도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전문가가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또 금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간에라도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김민상 교수님한테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우리 한번 열심히 배우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17일 날 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가시옵소서 영상 끄겠습니다. 녹화. 네.